지금까지는 사회자의 공통질문에 대해서 디테일과 비상 측이 서로 상호 토론이 이어졌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각 선본에게 정책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전에 공지된 대로 디테일과 비상 측에 사회자가 한 가지씩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을 드렸을 겁니다. 사전에 예고된 순서대로, 이미 정해진 순서대로 먼저 디테일부터 사회자의 정책 공약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에게 들었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테일의 선본인 슬로건이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 이것이 말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리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공약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학생 자체에 대한 학우들의 어떤 근본적인 무관심, 학생 사회에 대한 어떤 불신, 그런 인식까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공약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 자체에 대해서 학우들이 무관심하다, 또 학생에 대한 어떤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좀 약간의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디테일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할 때, 총학생회 페이지를 운영할 때 많은 게시물들을 냅니다. 어떤 졸업 앨범과 관련된 것도 내고, 축제와 관련된 내용들도 내고, 사회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도 냅니다. 그런데 페이지 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언제냐면 이번 달에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다라고 정리해서 보여줄 때입니다. 학생들은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총학생회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고 그것들이 페이지 뷰라는 형태로 저는 증거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러면 그 사업들을 봤을 때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디테일에서 포스코가 파행적으로 운영됐을 때 그곳 앞에서 수박 파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영 동아리 사람들이랑 그 앞에서 천막을 치고 포스코를 욕하는 현수막을 싹 도배한 다음에 거기서 하루 종일 포스코를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랑 수박을 먹으면서 포스코 욕을 했던 적이 있죠. 네, 포스코가 질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운행을 정상화시켰고, 또 지금 사실 또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시점을 다시 돌아본다면 스누라이프라든지 서울대 구성원들의 어떤 찬성과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들이 완전히 무관심하고 완전히 멀어져 있고 완전히 동떨어져 있고 학생회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포스코 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학생회가 동참하고 거기에 어떤 다양한 방법의 어떤 그 솔루션이 나왔을 때 학생 사회가 저는 그때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이것 말고 앞에서 뒤에서 총학생회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고 봅니다. 지금 과 반방이나 동아리방 같은 경우는 전단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디테일에서 총학생회실에 배달부 아저씨들 10여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고성과 욕설을 지르시는 것까지 다 받아내면서 만들어낸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진 않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이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학관이라든지 동아리방에 완전히 뒤덮여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단지를 넣기 위해 들어와서 생겨났던 어떤 도둑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까지 저는 많은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난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도 계절학기에서 셔틀버스를 연장 운행했을 때도 학생들의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이 많은 행정적인 여력을 필요하진 않죠. 총학생회는 앞에서 뒤에서 그리고 함께 다 같이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반적 인식의 변화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3분 안에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비상 측에 정책 공약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상 측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디테일에 비해 비상은 전반적인 학생회에 대한 인식, 학내 여론 활성화 등 기본적인 학생 자체의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활적인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공약이라든지 학생들이 실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상 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답변 시간은 역시 3분입니다. 답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선본 자체에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은 정책 자료집입니다.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되고
또 그것이 학우들에게 어떻게 표현되고 인식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의 그 생활적인 기본적인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좀 더 큰 단위로 묶고 그것들이 학생들에게 인식되고 또 학우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를 바랬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본다면 공간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결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개별적으로 느끼는 동아리방에 대한 문제나 또 학내 자치 공간에 대한 문제나 휴식처에 대한 문제를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큰 단위로 묶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또 그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인식해야 하나의 그 케이스 단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큰 변화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학생의 2.0과 저희 그 선본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는 질문에 중복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 사회를 진단하고 총학생회 자체를 진단했을 때 총학생회 산하기구가 없냐, 또 그리고 학생 자치적인 것을 표현하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가는 동아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이 없냐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가 따졌던 부분에서 역할과 기능을 부응인데 저는 관심단이나 아니면 또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개별 단위로 나누어졌던 분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 형태를 통해서 묶어지고 또 그 관심사들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한 형태적인 부분에서 학생의 2.0을 표현했고 저희 공약들을 봐주시면 전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서로 디테일과 비상이 제가 드렸던 공약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각 선본 측에 서로 상대 선본 측에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는 시간입니다. 먼저 디테일 선본이 비상 선본에게 비상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 자체가 학생들 생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정책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있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비상 측에서 이제 이게 크게 많이 묶여 있어서 그렇지 이제 정책 자료집에 이런 것이 다 많이 나와 있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비상 쪽에서 또 정책 홍보도 해주실 겸 저는 그러면 가장 이게 학생들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또 꼽아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비상 측 답변 준비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는 저희 선본의 생각으로는 학생의 2.0이라는 공약 하부에 있는 스누 자치 펀드라는 공약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학에 들어오면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습니다. 뭐 밴드도 하고 싶고 뭐 무엇도 해보고 싶고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은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학회를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부족한 것은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거나 단체에 속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학내에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계해주는 저희의 공약 중에 하나가 스누 학생 자치 펀드입니다. 누군가가 이 A라는 것을 예를 들어 내가 밴드를 만들고 싶은데 나는 드럼을 칠 줄 알아. 그러면 다른 키보드를 칠 줄 아는 친구 또 합류를 하고 근데 나는 밴드에 관심이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작곡을 할 수 있어 하면 그 친구도 참여를 하고 또는 누군가를 물품으로 옮기고 저는 스누 학생 자치 펀드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또 저희가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학생들의 삶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누 학생 자치 펀드라는 것을 좀 더 세부화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각자 스스로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하고 싶은 것들을 정하고 참여를 하고 그런 것을 독려해 줄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공약 형태로 하나 묶었습니다. 답변 끝나신 겁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비상 측이 디테일 측에게 공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 측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앞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정 후보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들은 학생 사회에 무관심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학생들의 그런 어떤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페이스북 운영이라던가 또 셔틀버스 연장 운행, 포스코 파행 운영에 뒤이은 수박 파티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의 삶에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실질적인 공약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작년 디테일 이전과 이후에 학생 참여, 학생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또 이게 답변 드리기 또 조심스러운 또 부분이 있는데 이전 디테일을 또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직전 그 디테일의 어떤 실수 이전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평가가 우호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했던 사업들에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총학생회가 어떤 사업을 해서 뭐 스누라이프에서 막 좋아요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뭐 최종 그 순위가 막 100위 안에 들 정도였던 그런 사업들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가? 지난 수년간의 어떤 총학생회 사업에서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뭐 단연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은 자기의 삶을 실제로 전환시키고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바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호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더 잘했어야죠. 더 잘했어서 잘 더 끝맺고 그래서 더 넓은 외연을 바라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포스코가 이렇게 됐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는 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 다음 단계까지 사실 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한 게 사실 아쉬움이 되게 크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디테일이라는 이름을 다시 달고 나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잠깐 이게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더 짚고 넘어가면은 디테일이 실수했고 뭐 잘못했던 지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완전히 그 바깥에 있는 학생들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적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제 부후보 옆에 앉아 있는 부후보가 어떤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지적을 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디테일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너머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사실 나온 팀입니다. 그래서 지난 디테일이 어땠느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갔어야 했는데 그 직전에 멈춰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내에 지금 다른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성추행, 성희롱, 뭐 성폭행 뭐 그런 거 관련돼서 일들도 있고, 네, 그것들을 또 해결하면서 그 이후에 그 학생들이 더 외연을 붙여 나가서 그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의 주무열 정 후보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시 시간 내에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맺은 말 이전에 마지막으로 각 후보자들이 서로 각 선본의 후보자들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상호 정책 토론 시간인데요. 상호 공약에 대해서 자유롭게 각 선본이 상대 선본에게 제가 드린 정책 질문, 공약 질문의 별개의 문제로 자유롭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먼저 비상이 디테일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상 측에서 디테일에게 자유롭게 디테일이 제시한 공약 중에서 어느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상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안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은 이제 학생들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서 뭔가 공약을 준비하고 학생에 맞닿아서 학생들 삶을 변화시키려고 준비하시는 만큼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광역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실질적인 수요 조사 이후에 총학이 임대를 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총학이 지는 것인지 본부가 지는 것인지, 또는
그 버스를 운영하고 있던 운영 주체가 지는 것인지, 더 나아가 해당 그 버스와의 계약이 어떤 장기적인 계약이 아니라 정말 단기적인 계약이라면 우리는 얘기하듯이 안전 문제를 잘 보장받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단기적인 공약 형태이니까요. 앞서 주무열 정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셔틀버스 노동자 문제도 왜 우리가 그 부분을 얘기해야 하는지가 학생들과 사실 이렇게 밀접하지 않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처우, 우리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분들에 대한 몰상식함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주체들이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으로서 11개월 동안의 단기적인 계약 형태, 보장받지 못하는 어떤 직업에 놓인 사람이 어떻게 학생들의 안전을 본인 스스로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그러니까 이런 셔틀버스, 광역 셔틀버스, 또 셔틀버스 노동자 분들의 문제를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또는 이제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마우나 리조트가 무너진 이후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세터를 못 가게 해라 하고 대학에 지침이 내려왔죠. 하지만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도 세터를 가려고 하는 신입생들의 학부모님들에게 이 세터는 서울대학교가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그래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공문을 직접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리조트가 불안전한 것이라든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역 셔틀과 관련돼서도 이제 언론에서도 위험성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 오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어려움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지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공항버스는 이제 모두 앉아서 타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광역 셔틀버스가 앉아서 올 수 있는 형태로 해서의 안전성만 충분히 담보된다면 그 이상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어떤 우려는 사실 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11개월의 어떤 고용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통학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문제라면 지금 당장 우리의 안전도 사실은 문제인 거죠. 저는 좀 문제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고용이 안정된 것과 우리들의 안전과는 사실은 약간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어쩌면 광역 셔틀을 탈 때 본부의 셔틀을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이른 시간대에 그 버스를 운영해서 나중에 서울대 입구역에 오는 그 통학 인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셔틀 아침 일찍부터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고 실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소액의 금액을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더 임금을 줄 수 있는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그 광역 셔틀을 운영하는 형태라든 이걸 통해서 실제 그 노동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그분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분들의 처우는 부당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방향성만 단순히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우리들이 학생 사회에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운동권, 반권, 운동권, 비권 프레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디테일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디테일 측이 비상 측에게 한 가지 정책 공약을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디테일 측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문 준비됐습니다. 네, 질문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딱 선거 운동이 이틀 남았고 또 우리가 정책 간담회가 또 처음은 아니잖아요. 또 두 번째다 보니까 또 처음 정책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또 이제 관심이 또 있는 거에 또 질문을 하게 된다고 계속 제가 같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상한 피해자 보호,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와 사건 해결을 준비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두 가지 솔루션, 그리고 여기에 덧붙인 솔루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대응 책자 발견, 그렇죠? 그다음에 피해자 익명 보호 시스템 강화. 이 두 개는 피해자 보호가 맞습니다, 그렇죠? 재발 방지와 사건 해결을 준비합니다.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를 참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피해자 보호는 맞지만 재발 방지와 사건 해결에 대해서는 학생 대표가 참여를 한다 정도밖에 없는데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그간 고민을 해보신 게 있는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학생 대표 참여 말고 또 시스템적으로 분석을 하신 게 있으니까 다른 대안은 없는지 혹시 네, 두 질문 같은 한 질문이니 저도 한 대답 같은 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냐고 물어보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보미 부후보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권센터가 이제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수와 교직원이 이게 심의위원으로서 선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 인권센터장의 직권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학생이 대표가 빠져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학생 사회에 지금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점입니다. 4차례 또 내에서 5차례라고 누군가는 얘기하지만 이것들이 수면 위로 대두되기는 했지만 이 대두된 문제들도 되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우리에게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요? 일단 이 우리의 구조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내어봤자 학생들의 목소리라는 것이 너무나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시스템은 학생들의 이러한 의견, 학생들의 분노, 울분이 또 슬픔이 반영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스템을 진단하자면 그렇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은 이제 심의 대표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또 다른 어떠한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기에 있는 워딩이 약간 되게 중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피해 예방 교육인지,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그 문제를 일으킨 어떤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것인지. 그러면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직자, 공직기관에 관련된 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도록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내에는 아직 이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차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의무화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교수나 교직원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해서 몇 번의 클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행정실에 제출을 하면 그냥 교육이 이수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대면 교육을 받고 이것을 의무화하고 또 이것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법률적인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권센터나 또 본부 측과의 어떤 이런 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저희의 공약입니다. 네, 비상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조연설에 이어서 각 선본 측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어떤 선본을 주장하고 선본을 PR할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맺은말 시간입니다. 각 선본별로 2분 내외로 정확히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본별로 2분 정도로 각 선본을 PR하고 마지막으로 이 토론회에서 자신들의 하지 못했던 말들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맺은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이미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이 차례는 비상의 서민혁 정 후보부터 맺은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내일 금요일을 종료하면서 금요일을 기점으로 종료가 됩니다. 선거운동이. 사실 지금 토론회 자체에서도 뭔가 준비는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은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하고 싶었던 말도 많았고 또 전달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실적인 조건상에서 체력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 됐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학우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리플렛도 나눠주고 강의실에서도 하루에 거의 20회 가까이 들어간 적도 있는데 못 보신 분도 아직 많은 것 같고 또 그리고 저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보자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 지금 와서 아쉬움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저희 비상이 생각했던 학생에 대한 방향성은 가장 한 가지로 요약하자면 참여형 학생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지금 당장 그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에게 투표해달라는 것보다 2015년 학생회에 대한 대안은 학우 여러분 모두가 총학생회의 구성원이듯이 학생회, 학생회 의안 그리고 정말 진짜 학생이 있는 그런 진정한 학생회를 만들기 위해서 꿈꿔왔고 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아마 마지막쯤 받아보셨을 때 비행기를 접은 신문 형태를 보셨을 건데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이것을 호응을 좀 덜 해주면 어떨지 걱정을 했지만 참여에 대한 부분에서 또 그리고 선거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뭔가 기억할 만한 선거 또 그리고 선거 자체가 누구에게나 지루하지 않을 만한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네, 지금 말하면서도 아쉬움이 좀 더 남네요. 네, 하고 여러분 투표 기간에 투표 잘 해주시고 또 좋은 선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상의 서민혁 정후보의 맺은 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디테일의 김보미 부후보의 디테일 선본 측의 맺은 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또 저희 정 후보님이 시작을 해주셨으니까 또 마무리는 부 후보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11월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일단은 선거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래도 학생 사회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학생 대표, 그러니까 학부생 대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교수 성희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서 학부생 대표로서 활동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저는 학생 대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하고 대본부 논의를 진행해야 하고 그리고 단순히 우리들 대표 몇 명이 나아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내에서 공론장을 형성해서 학우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솔루션을 또 다양한 제시를 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학생 대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 일들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사건들 해결하고 우리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이뤄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재출마를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말보다 어떻게 해왔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학우분들께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일로 선거운동이 마지막 됩니다. 또 힘든 2주를 보내면서 아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의 생각이 또 많은 학우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저희의 정책들을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해왔던 활동들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투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이겠지만 또 시험 기간이지만 소중한 시간 1분, 2분만 내셔서 투표장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테일 김 후보님의 맺은 말 잘 들었습니다. 각 선본의 맺은 말 모두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해주신 네 후보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학우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선거일에 후보를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